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그 연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번 감기가 꽤 그 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오래 간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한 2주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픈 건 일주일 정도인데 그 연말연시에 그 쉬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크리스마스 때부터 해가지고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프고 무기력하게 있다가 이게 그 낫긴 나았는데 그리고 이제 목이 지금 잠겨 있는 게 계속 하다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는 게 계속 그 뭐랄까 목이 마르는 현상 예 그게 후유증 같은 게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딱히 뭐 코로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약간 이 겨울 약간 감기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쉬지를 못했어요. 참 그게 안타깝네요. 여기 이제 2025년이 됐는데 이제 2024년을 했던 거는 어찌됐건 그 뭐지? 그 이 책 자체가 이제 2024년 버전으로기 때문에 2025년이 되더라도 그냥 2024년 타이틀을 계속 걸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뭐 또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2024년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올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부지런히 시험 때까지 책을 한번 털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연말연시에 좀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어쨌건 다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의 다섯 번째 스테레오 마이킹 부분입니다. 예. 스테레오 마이킹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내용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모호하지만 시험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5번 중에 3-4번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필기 시험으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계열이면서 약간씩 그 뭐랄까 그 뭐랄까 그 뭐지 특색이 있고 비슷하면서 그 각각의 그 기능들이 약간 틀린 거 요런 게 사실 시험 문제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S 방식에서 뭐 ORTF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각도가 틀리죠. 거리랑 각도가 약간 틀린 것도 있고 AB 방식 그리고 이제 XY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테레오 녹음 방식에 관련된 거는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 문제에서도 뭐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방식은 일단은 그러니까 원리를 떠나서 공부하는 방식은 일단 이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주로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설명에 관해서 해당되는 스테레오 녹음 방식은 무엇이냐 아니면은 스테레오 녹음 방식 어떤 걸 뭐 A, B를 얘기한 다음에 A, B 그 스테레오 녹음 방식과 맞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녹음 방식 관련된 걸 쭉 적은 다음에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화면이 조금 잘리는 여기 이제 방식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그 극성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맞는 게 무엇이냐, 극성이 맞는 게 뭐냐, 센치가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딱 비교해 가지고 뭐 이 뭐냐 이 방식과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이 방식에 맞는 녹음 방식을 찾는 거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맞아요 이건 방식이에요. 녹음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이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진 않지만 한마디로 요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그냥 달달 외울 수 있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스테레오 녹음 방식이 왜 중요하냐, 왜 음향계에서 스테레오 녹음 방식을 이야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과 내가 마주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이 스테레오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쨌건 상대방에게서 음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제 모노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눈이 두 개잖아요. 사실 눈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물체는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눈이 하나가 되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예, 손가락을 딱 두 개 하고 이걸 마주치기 할 때 두 눈을 뜨면은 부딪히지만 눈 하나만 뜨면은 정확하게 안 맞는 거죠. 한마디에 거리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걸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귀도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이 효과가 뭐가 됐건 여러 가지 효과 속에서 저희는 이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이 소리가 양쪽 귀에 다다라는 것, 그래서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는지 왼쪽에 들리는지 간혹 소리가 반사돼 가지고 방향을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도 착각하는 것도 사람의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공연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개념을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대화할 때 핸드폰 누군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지 이렇게 들고 있는지 이렇게 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가려지나? 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다는 안 가려지는구나. 예. 어쨌건 제가 요렇게 얘기하건 방향을 바꾸더라도 어쨌건 이 마이크 간의 저의 거리만 같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소리 듣기에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큰 티가 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밴드처럼 해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하게 되면 공간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소리 전달은 되겠죠. 일렉이나 베이스나 드럼이나 소리 전달이 잘 되는 거를 떠나서 소리가 음상 자체가 벌어지게 되면 스테레오 음감이 되게 되면 소리를 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스테레오감이 아니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그 줄 서가지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뭐 보컬, 기타 이렇게 드럼 이런 식으로 한 방향에 들리겠지만 여러분 그 음악을 이제 헤드폰으로 듣다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악기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게 있을 겁니다. 보통 보컬이랑 드럼 킥 같은 거는 정 가운데 음상이 똑같아요. 하지만 일렉이나 베이스, 뭐 신디 같은 경우는 양쪽을 약간 녹음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르게 해가지고 공간감을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약간 좀 내 앞에 이 세팅 노래하는 사람들이 정면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넓게 퍼져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한 녹음 방식, 그게 바로 스테레오 녹음이라는 거죠. 그 돌비 사운드 같은 거,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돌비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돌비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마디로 사람에게 좀 더 풍성한 그 저희는 음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소리를 풍성하고 소리를 약간 입체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일반 음향을 모르는 사람과 음향을 아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녹음 방식이랑 약간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그 미스사이공이라고 있어요. 세대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본 적이 있는데 첫 장면이 이제 그 헬기가 원래는 이제 헬기가 이제 그 이게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헬기를 크레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대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안전성에도 약간 위험하다 보니까 또 돈이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머시브 사운드처럼 그 스피커를 이제 그 객석에 쫙 옆으로 돌려가지고 소리로 이게 그 뭐랄까 헬기가 이렇게 내 주위를 도는 것처럼 관객이 있고 무대가 있지만 헬기 소리가 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진짜 전쟁터에 있나 보다 전쟁터에 있는 느낌을 약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쓰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머시브 사운드 관련된 건데 그 어쨌건 요즘은 스테레오를 넘어서 약간 이머시브 관련된 것들이 약간 핫해지고 있어요. 요즘 그 전시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머시브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 들어서 약간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스테레오 얘기하다가 왜 이머시브까지 가냐라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단순하게 음향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스피커를 두 개를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게 되면 센터 스피커, 뭐 프론트 필 여러 가지 스피커를 쓰게 되는데 결과론적은 뭐냐면은 그 공연을 보는 사람, 그 객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풍성한
그 사운드를 제공하는 게 그 무대 음향인 거죠. 더 나아가서 공연장에서 그 공연하는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그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원래 소스 자체를 이제 스테레오감 그 이상으로 이제 그 이머시브로 녹음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풍성하다는 표현이 약간 좀 과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좀 더 입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그 내가 한마디로 그 공연장 내가 녹음한 것만 들어도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테레오 녹음의 약간 그 이런 녹음 자체의 근본이 스테레오 녹음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도 있고 음향에서 필수적인 요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이런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좀 더 디테일해지고 있다라는 것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이런 약간 효과 같은 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녹음할 때 천장에서 이제 스테레오 방식, AB 방식 아니면은 약간 벌리게 되면 ORTF 방식 뭐 이런 방식으로 녹음을 보통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작년인가 그 대전에서 이제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외국에 있는 어떤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이머시브 사운드 녹음하는 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사실 책에 있는 거 말고 책에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그 다뤄지고 있긴 한데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 무료 세미나 경우도 있고 유료 세미나도 있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자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쨌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기본적인 책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약간 고퀄리티를 요할 때 좀 더 약간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그런 세미나에서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까지는 이머시브 사운드 녹음이 아닐 거예요. 그냥 약간 그 악기별로 소리를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녹음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게 아마 그 기사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대전에 있었던 이머시브 사운드, 그러니까 그 입체적으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음하는 방식, 예, 거기에 대한 거고요. 마이크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왼쪽에서 보시면은 객석 위에 2개, 무대 쪽에서도 또 8개, 10개,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각 위에 스탠드 세운 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마이크가 들어와 있죠. 사실 저도 이제 가지는 못해가지고 저도 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못 가서 좀 그렇긴 한데 가고는 싶었어요. 행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한마디 여기에서 약간 좀 그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녹음 외에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것들이 아마 이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자세한 거는 저희 SSM 저희 잡지 있습니다. 잡지 보시게 되면 예, 최근 버전의 한 2개 정도 그 잡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건 결론 공연을 할 때 음향은 입체적인 음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센터 스피커나 좌우 스피커, LR 스피커, 프론트 스피커 여러 가지를 쓰는데 더 나아가서 현장을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서 그 현장에 있는 소리를 입체적으로 녹음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이 ORTF나 AB 방식처럼 그 여러 그 환경에 맞는 방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책에는 없지만 이머시브 관련된 녹음으로 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녹음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음향 감독을 준비하신다면 이 정도는 이제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